다음은 출근율 산정 시의 특수한 기간의 처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제일 많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실무자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출근으로 간주한다. 출근으로 간주, 소정근로에서 제외 후 비례부여, 결근으로 간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출근으로 간주한다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연차휴가의 출근율은 분모가 소정근로일수고 분자가 출근일수입니다. 그럼 출근으로 간주하는 건 분모의 소정근로일수에서도 포함하고 분자에서도 출근일수에 포함해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게 되겠습니다. 법령 등에 의해서 이제 출근일로 인정되는 기간인데, 첫 번째가 이제 업무상 제외기간. 쭉 보면 오른쪽에 근거법이나 관련 행정해석이 어떤 건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근거 규정 제시했고요. 업무상 제외,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로 변경이 됐었죠. 그 이전에는 이제 비례부여였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하는 경우에 출근으로 보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두 가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국민권 행사, 병가를 회사가 승인한 경우까지는 출근으로 봐라. 다음 이제 두 번째,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서 출근율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만큼 비례해서 부여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출근율을 산정을 할 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분모 분자에서 다 빼고 출근율을 산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실제 소정근로일수의 원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해라. 출근만큼은 아니지만 출근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마라.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행정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21년 8월에 나온 행정해석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의 출근율을 계산할 때 결근한 경우에도 80% 이상이 나오면, 결국은 결근일수를 했어도 80% 이상이 나오면 정상으로 부여하잖아요. 80% 미만이 나온 경우에만 1개월에 하나씩 부여를 하잖아요. 이때도 소정근로에서 제외해서 출근율 산정 후 비례 부여할 때도 일단은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서 80% 이상인 경우를 한번 따져봐라 먼저. 그래서 80%가 넘으면 정상 부여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근도 그런데 소정근로수에서 다 처음부터 비례 부여해버리면 오히려 결근보다도 불리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 소정근로일수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그 비율을 봤을 때 80% 이상이면 정상 부여하고, 그거보다 낮을 때 80% 미만일 때만 비례 부여해라 라는 행정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떤 기간이냐? 업무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결국은 산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휴직을 회사가 승인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정 육아휴직 기간. 결국은 법정이 아니라 약정. 그러니까 회사가 추가로 준 휴직이니까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이런 경우에는 비례해서,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해서 출근율을 산정하고 나서 비례해서 부여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별표를 쳐놓은 건, 저희가 1개월에 1일을 부여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에도 그때도 이 비례 부여는 마찬가지다 라는 행정해석을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결근으로 볼 수 있는 기간. 결근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는 정직 기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정직. 정직은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결근으로 처리한다.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건 뭘까요? 분모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잡고 분자에서 출근일수에 안 잡아준다. 가장 불리한 거죠. 다음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출근율 산정 시 특수한 기간에 대한.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22년 1월 1일 입사하고요. 입사일 기준 연차를 적용하는 회사고 일반적인 근무 형태입니다. 23년에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247일로 계산을 할게요.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주중에 빨간 날, 토요일, 일요일 다 뺀 실제로 워킹데이, 영업일수입니다. 그랬을 때 각 케이스별로 24년 1월 1일 날 연차가 몇 개냐?
22년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이고 23년에 전년도가 23년이 되겠죠. 23년에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247일일 때 24년 1월 1일 날 연차 휴가는 몇 개인지를 사례별로 보겠습니다. 1번 출근으로 간주하는 육아휴직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육아휴직을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갔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랬을 때 정상 소정근로일수는 124일이 나오고요. 육아휴직은 123일이 나오네요. 근데 연차 육아일수는 며칠이 될까요? 논할 바가 없죠. 이제 육아휴직은 출근한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247일은 무조건 분모잖아요. 소정근로일수가 23년에 소정근로일수가 247일이기 때문에 분모는 무조건 247일인데 분자도 육아휴직 기간 따로 따질 필요 없다. 별도의 결근만 없다면 무조건 출근으로 본다. 247일이다. 15일이다. 예. 두 번째 사례는 질병휴직의 첫 번째 비례부여 사례입니다. 비례부여. 질병휴직을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3개월이면 기본적으로 80% 미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 소정근로일이 186일이에요. 이 3개월이 61일이고요. 질병휴직을 161일을 갖고요. 그래서 247일 중에 186일이 실질적인 소정근로일이거든요. 그 비율을 봤더니 1단계로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비율을 한번 봐라. 75.3%가 나와요. 80%가 안 되죠. 이럴 때는 비례부여해라. 그럼 비례부여는 어떻게 하느냐? 15일 곱하기 247분의 정상적으로 근로한 날이죠. 질병휴직이 아니라 186일. 그래서 11.3일이다. 라고 나오고요.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질병휴직 2. 이번에는 질병휴직을 2개월만 잡았어요. 2개월만 잡으면 1단계에서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이 82.9%가 나와요. 247분의 205일에서. 그러니까 질병휴직 기간을 뺀 나머지만 따져도 그냥 82.9%가 나와요. 이런 경우는 비례부여 하지 마라. 왜냐면 비례부여를 이런 경우에도 해버리면 오히려 결근보다도 불리한 케이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이 80%가 넘어가면 정상부여해라. 15일이다. 라는 사례고요. 네 번째, 결근으로 처리하는 걸 정직을 4번, 5번에서 두 가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정직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네요. 3개월, 그러면 정직기간은 61일이 나오고 출근율을 따져보니까 75.3% 나옵니다. 그럼 80% 미만이죠. 그러면 전년도에 만근한 개월수마다 1일씩. 그럼 23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결근이 별도로 없다고 치면 9일. 전년도 만근 기준에 9일이 24년 1월 1일 날 발생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정직 두 번째. 이번엔 정직기간이 이틀이에요. 정직기간이, 이틀이 아니라 2개월이요. 죄송합니다. 2개월. 정직기간이 2개월이면 42일이 정직기간이고 출근율을 따져보니까 82.9%. 출근율이 80% 이상이네요. 정상으로 부여해라. 15일.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데 24년 7월 1일 날부터 12월 말일까지 6개월을 한 주 20시간으로 했을 때 25년 1월 1일 날 연차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개정법이 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에 출근으로 보라였거든요. 그 전에는 비례부여였어요. 그 전에는 비례부여. 그러면 24년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246일이고요. 주 40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1월에서 6월까지의 소정근로일수는 122일. 그 다음에 단축 근무한 7월에서 12월까지는 124일입니다. 그랬을 때 25년 1월 1일 날 연차 발생 일수는 요 아래 계산식을 보면 먼저 1월에서 6월 기간 근무 시간이 다르니까 각각의 비중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발생할 일수는 연간 16일이었는데 그 중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소정근로 일수 246일분에 122일이었어요. 근데 이 기간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근무 시간은 정상이니까 40분의 40이에요. 결론적으로 16일이 8시간씩 발생을 하는데 그 비중은 246분의 122다. 그래서 시간으로 환산하면 63.5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축한 7월에서 12월까지를 보면요. 그 16일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 기간의 비중을 먼저 보면 246분의 124일이더라. 근데 이 기간은 8시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40분의 20, 단시간 근로자 계산 방식이죠. 40분의 20이 8시간에서 적용된다. 그래서 환산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면 32.3시간이다. 두 개를 더하면 95.8시간. 시간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일수를 8시간 기준으로 만약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8로 나누면 약 12일이 나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데 이번에는 2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을 썼어요. 여기서의 초점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출근으로 보죠. 그러면 원래 16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사례입니다.